퇴비, 유박, 복합비료 이런 밑비료는 보통 파종 또는 정식 전에 길게는 한 달 아니면 2, 3주 전에 많이들 하십니다. 간혹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하시거나 정식하는 당일에 모종 사면서 퇴비랑 비료를 한꺼번에 사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때쯤 하시니까 봄철에 밑비료 시비하는 것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지금처럼 한겨울에 조금 한가한 시기에 퇴비나 유박 같은 유기질 비료를 미리 뿌려주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일일까요? 지금부터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죠.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면 퇴비와 유박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퇴비라고 말하는 유기질 부숙비료는 개분, 우분, 돈분 같은 가축분뇨가 주 성분입니다. 그리고 왕겨, 톱밥, 지푸라기 같은 식물의 부산물이 보조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성분과 부성분이 결국 퇴비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퇴비의 역할은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퇴비도 정식 명칭은 유기질 부숙 비료, 엄연히 비료이기 때문에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퇴비가 작물에 양분을 주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NPK라고 말하는 질소, 인산, 가리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작물에 얼마만큼이 공급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개분에 질소 성분이 주로 많고 돈분, 우분은 개분보다는 질소가 적고 인산,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정도로 추정하지만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퇴비를 바탕으로 양분을 가늠하거나 조절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미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찌개에 쌀뜨물을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맛이 좋지만 다른 조미료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요리가 안 되는 것처럼 작물이 잘 자라는데 퇴비가 영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퇴비가 영양 공급의 전부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퇴비의 두 번째 역할이 오히려 퇴비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퇴비에 들어있는 왕겨, 톱밥, 지푸라기 같은 식물의 부산물들이 몇 달간 아주 천천히 분해되면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가축분도 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비교적 천천히 분해되는 목질 성분의 재료들이 주로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생물이 땅 안에 많이 살게 되면 아시겠지만 흙의 성질이 좋아져서 통기와 배수가 좋은 식물이 잘 살아가는데 유리한 흙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땅을 개량하고 성질을 좋게 하는 것이 퇴비를 시비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봄에 정식이나 파종 임박해서 퇴비를 뿌리면 미리 다 발효되지 못한 가축분이 발효되면서 열과 가스가 발생해서 뿌리에 해를 가할 수 있는데 겨울에 미리 퇴비를 뿌리면 그런 가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라고 누차 이야기는 하지만 제조 과정 중에 산소와 충분히 접촉하지 못해서 부패하고 흙 안에 있을 때 오히려 해충을 유인하는 냄새나고 질환 좋은 퇴비들이 시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퇴비들을 내가 운이 안 좋게 봄에 사게 되면 아무리 정식 2주 전에 뿌린다고 해도 작물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데 미리 땅에 뿌려서 땅을 갈고 몇 달간 충분히 산소와 만난다면 분명히 좋은 퇴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물을 심기 전에 미리 흙의 성질을 좋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퇴비가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이 미미하거나 복합비료와 유박이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지만 흙의 값싼 천연 재료들을 통해서 미생물들이 사는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퇴비만이 할 수 있는 진짜 강점이죠. 그리고 퇴비가 땅의 성질을 좋게 하는 것은 복합비료가 물에 의해서 분해되듯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퇴비의 비옥기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간다고 보는 것도 왕겨나 톱밥 이런 식물성 재료들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유기산을 만드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퇴비를 미리 넣어두는 것은 모종을 심거나 파종을 할 때 이미 비옥한 토양을 준비해놓고 심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 뿌리 활착, 초반 성장, 장애 예방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수나무에는 감사비료라고 해서 낙엽이 지고 나면 퇴비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봄철에 날 풀리고 나서 퇴비나 비료를 하는 것보다 이전 해에 미리 해두는 것이 꽃눈의 형성과 충실한 수확물을 거둬들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과수뿐 아니라 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박은 어떨까요? 유박도 미리 뿌려두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주까리, 유채꽃, 참깨 같은 것들의 기름을 짜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펠렛 모양으로 가공한 것이 바로 유박비료죠. 광물이나 화학적 물질 없이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에 포함되지만 퇴비와는 다르게 법으로 NPK, 그러니까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해서 무조건 최소한의 함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통 질소 4%, 인산 1%, 칼륨 2%가 보증되어야 되는 함량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유박비료의 목적은 작물의 양분
양분을 공급하는 그 자체인데 화학비료, 복합비료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성 성분이 광물이나 화학재료가 아니라 천연재료라는 점이 화학비료와 다르고, 화학비료가 흙 안에서 작물에 흡수되거나 물과 바람에 없어지는 것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유박은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화학비료에 비해서 비옥기가 한두 달 정도 더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유박이 퇴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유박이 퇴비와 구분되는 점은 첫 번째는 퇴비는 제조 과정상 어느 정도의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박은 그런 발효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유박은 구입해서 바로 써도 되고 퇴비는 2주 정도 가스 빼는 시간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반대입니다. 유박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효 과정이 없기 때문에 흙 안에서 발효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열과 가스를 2주에서 4주까지 충분히 빼줘야 하고요. 좋은 퇴비, 태상적으로 완전 부숙된 퇴비는 이미 제조 과정에서 발효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완전히 부숙된 퇴비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2주 이상 가스 빼는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유박은 퇴비와 다르게 미생물을 번식하게 해서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생물이 관여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양의 성질 개량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토양 개량보다는 화학 비료보다 천천히 오랫동안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유박에 대해 설명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유박은 2달 정도 작물에 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시비하는 비료고, 겨울에 흙에 시비해서 밭을 갈아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학비료의 의존도를 낮추거나 화학비료를 보충해서 양분을 공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하는 퇴비와는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파종 또는 정식하기 한 달 전부터 땅에 시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박 중에서 님 케이크라고 하는 님이라는 식물의 열매로 만든 유박 비료도 있는데 이 유박 비료만큼은 겨울에 미리 넣는 게 더 좋습니다. 님이라는 식물에 포함된 성분 아자디락틴은 살충 효과가 있는데, 보통 살충 효과라고 하면 벌레가 어떤 물질에 닿아서 금방 죽는 그런 단순한 살충 효과를 생각하실 텐데, 이 아자디락틴은 훨씬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살충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성분은 벌레의 호르몬에 관여해서 섭식, 그리고 생식, 탈피, 산란, 이런 곤충의 다양한 발달 과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애들이 밥을 못 먹고 불임이 되고 정자가 감소하고 기형충을 낳고 산란수가 줄고 알도 기형이고, 이런 식으로 벌레들이 서서히 씨가 마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왜? 방사능 누출된 지역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끔찍한 일들이 많아서 살 수가 없잖아요. 벌레들한테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서 님 성분이 있는 작물과 토양을 기피하게 되고, 기피하지 않는 벌레들도 서서히 서식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벌레한테 그렇다는 거지 당연히 사람한테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님 성분은 좋은 유용미생물을 잡아먹는 각각류의 번식도 마찬가지로 억제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데 보조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님 케이크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유튜버분들이 작물을 심기 전과 작물 생육 중에 님유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미리미리 겨울부터 토양에 뿌려두시면 겨울에 월동안 알이나 번데기에서 태어나는 해충들의 발달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개체수를 줄이는데 농약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해주면 좋은 밭관리 정리하자면, 첫 번째, 퇴비는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토양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흙의 성질을 좋게 하는 목적으로 시비한다. 두 번째, 겨울에 미리 퇴비를 주면 가스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흙의 성질을 개선하여 봄철 어린 작물 생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 유박비료는 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단일한 목적으로 시비하며 2달 정도의 비효 기간을 예상한다. 네 번째, 겨울에 유박비료를 미리 줄 이유는 딱히 없다. 다섯 번째, 유박비료 중에 님유박은 겨울부터 미리 시비하는 것이 월동안 해충의 개체수를 줄이고 해충 없는 밭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에 미리 밭을 준비하는 것은 봄철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때 일손을 더는 의미도 있지만 생산량을 높이면서 이상기후도 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즌이 아닌데도 미리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네, 다 잘 될 겁니다. 혹시 겨울철에 하우스에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안에 해충을 잡는 좋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니까 다음 영상 시청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농사친구, 여기는 김포의 농약사 농사이야기, 저는 문상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늘 좋은 정보와 늘 좋은 제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